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입시에 대한 정보와 꿀팁들을 알려줄 은평대전 멘토 국제물리학과 이한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무너지면서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은 학교 생활과 입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마구마구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 그다음에 면접 꿀팁, 그리고 입시가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공부 꿀팁입니다.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뿐만 아니라 한자, 일본어, 중국어, 미술, 음악, 체육 등등 모든 예체능 과목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한자 단어 익히기입니다.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그렇듯이 한자 단어가 종종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죠. 그럴 때 기본적인 한자들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단어의 뜻을 추리하기가 쉬워지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문장의 뜻도 이해하기 쉬워져서 문제도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아침 문제 풀면서 정신 깨우기입니다. 국어 과목은 1교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머리를 깨우는 습관이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독서 많이 하기. 독서를 많이 하면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책 아니면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 많이 풀어보기입니다. 많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새로운 유형을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많이 풀어보기를 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르는 문제를 풀 때 혼자 힘으로 막 풀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을 때는 해설 보기입니다. 해설을 보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해설을 보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설을 봐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자기가 직접 푼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억에 덜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기입니다. 저는 어떤 과목이든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 내려가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물어봤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보면서 흥미 올리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야지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런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도 익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쉬운 회화 문장도 익히면서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 중에서 모던 패밀리라는 가족 시트콤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은 아마 시즌 11, 10일까지 나오긴 했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뺏기면 안 되겠죠. 주말에만 공부를 목적으로 잠깐씩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어 지문의 첫 문장에서 최대한 그 글을 왜 썼는지, 쓴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이 글을 누구한테 썼는지, 이런 거와 관련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고 내가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지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무작정 외우지 말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작정 외우면은 개념 같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쉽게 풀리겠죠. 하지만 조금 심화해서 조금 꼬아서 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외우면은 그것을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신 공부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한 과목당 문제집을 4권 이상씩은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 또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의 멘토로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내신 성적에 들어가지 않고 수능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한자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이런 언어와 같은 거 그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과 같은 과목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인 한자나 유명한 클래식과 작곡가들 그리고 유명한 미술 작품들과 화가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상식의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도 제쳐두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4개의 문항이 있는데 3개의 기본 문항과 하나의 마지막 문항은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3개의 기본 문항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쓰셔야 돼요. 밑에 나와 있는 예시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직접 작성을 했던 자기소개서의 일부를 캡처한 것인데요. 보면은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수학 수업 발표하기 프로젝트라는 학습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왜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동기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수준이 높아진 수학에 자신감을 잃었고 수학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반복해서 공부함으로써 응용 문제까지 도전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학습 경험을 했고 그걸 왜 하게 되었으며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가 보너스로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 바로 자신이 취약한 과목을 이용해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이 좀 취약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면접에서 이런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의 성적보다 낮게 나왔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1번에다가 자신이 취약한 과목을 쓰는 것이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2번의 질문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선택한 키포인트는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물론 문제도 나와 있듯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회 활동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래도 웬만하면 교내 활동 위주로 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3개 이내로 기술을 해주라고 했지만 2개를 썼는데, 그 이유는 3개 이내로 기술을 하게 되면은 총 글자 수가 1500자이다 보니까 하나의 활동당 500자씩 밖에 쓰질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다 못 보여주기 때문에 2개의 활동을 적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2개의 활동을 적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적은 활동은 저의 진로와 관련해서 내가 이런 동아리를 조직을 했다. 그래서 리더로서 이런 활동을 했다. 라고 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다른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는 좀 특수한 이제 창업 프로젝트라는 특수한 경험을 이용을 했는데, 제가 예시로 가져온 부분은 2번째 활동인 창업 프로젝트인데, 이 문제를 쓸 때는 나는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다라는 과정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뒷부분은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며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 활동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극복을 하고 나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그리고 2번째 키포인트는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이내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여기서도 2가지의 활동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2개의 활동을 썼고요. 첫 번째는 동아리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갈등을 관리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써서 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는 소통하면서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제 느낀 점을 썼고, 2번째는 교육봉사에 대해서 썼는데요. 교육봉사는 나눔에 관련된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나눔을 해줌으로써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실행하며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저의 지식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 4개의 분야 중에서 각 다른 분야로 작성을 하고 2개의 활동이 딱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살짝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공통적인 3번 문항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4번 문항도 문제만 다르지 제가 말씀드렸던 꿀팁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문장 길게 늘리지 않고 끊어쓰기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문장을 쓸 때 나는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점을 느꼈고 이런 점이 어려웠고 이런 식으로 길게 쓰지 말고 이런 활동을 했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서 상대방이 읽기 쉽게 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번째로는 글자 수 맞추기입니다.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1000자 이내, 1500자 이내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나와 있는데 절대로 글자 수를 초과하시면 안 되고, 부족해도 되지만 1000자 이내인데 900자를 썼다던가 800자를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까지 부족해지진 말고 적당하게 980자, 990자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자 수를 꼭 맞추셔야 돼요. 글자 수를 맞추는 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조금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쓰고 싶은 말을 길게 작성을 한 후에 쓸데없는 내용들, 반복되는 내용들을 삭제해가면서 글자 수를 맞추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쉬운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띄어쓰기, 맞춤법, 학교 이름, 학과 이름 정확하게 쓰기.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학교마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 학교에 썼던 거를 다른 학교에도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꼭 학교나 학과명을 마지막에 확인을 하지 않고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꼭 눈 부릅뜨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이 쓴 글 많이 읽어보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쓴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베껴서 쓰면 안 되고 그 글을 읽어보고 나의 경험에 맞춰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라고 내 거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면접에 관련된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면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면접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예상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생활기록부나 자신의 자기소개서에서 문제를 막 뽑아요.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최대한 뽑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자신의 학과에 관련된 예상 면접 문제를 검색을 해보면 쫙 나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들, 선생님과 모의 면접으로 연습 많이 하기입니다. 모의 면접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너는 이런 점을 고쳐야 돼.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떠니? 라고 피드백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피드백을 듣고 고쳐가지고 실제 면접에서는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모의 면접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좀 긴장감도 덜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이 지원한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하기입니다.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그 학교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목표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면접에서 말을 하면 아, 저 학생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우리 학교가 원하는 인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가산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만들었던 면접 노트인데요. 보면은 생기부 부분에서 수상, 봉사, 동아리, 독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 부분에서 뽑은 질문, 그 다음에 공통 질문, 나의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을 나눠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답변을 해봤어요. 속을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자면 이거는 독서 부분과 관련된 건데 뭐 이런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런 책을 읽고 어떠한 것을 느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공통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전공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방금은 면접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이번에는 면접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긴장하지 않기입니다. 긴장하지 않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인데요. 면접관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시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그냥 선생님이랑 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긴장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답변을 외우되 외운 티 내지 않기. 물론 예상 질문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외우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외운 티를 내면서 로봇처럼 따다다다다 말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손짓, 제스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서 땡땡 대학교 땡땡 학과에 입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면접관님들이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분하고 재치있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입시가 끝난 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12년 동안 공부했던 게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허무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입시가 끝나고 나서 한 2, 3개월 동안의 시간은 다시는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럴 때 토익 공부를 해야 될까? 전공 공부 예습을 해야 될까?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간 동안 그냥 공부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공부 생각하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대학을 가기 전까지 다른 공부를 하기 전까지 열심히 노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놀 시간도 없고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그 고등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달려가시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꿀팁을 참고해서 각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당당하고 멋있게 펼쳐줘서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에 꼭 진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잘 해내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서 각자의 목표 꼭 이루길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에 대한 정보와 꿀팁에 대해서 강의를 한 은평대전 멘토 국제물리학과 이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